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좀 가장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로봇 1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1위로 올라선 것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중국군이 대만 상륙 훈련에 이 로봇을 활용하는 그러한 훈련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거기 로봇에 쏟아 부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의 이른바 로봇 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을 뛰어넘어서 아예 로봇 1위를 했다. 이게 참 놀라운 뉴스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집중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중국의 어떤 로봇 산업의 규모, 로봇 시장 이게 어느 정도 커졌길래 지금 세계 1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는 집계된 게 네. 지난해로 따지면은 약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약 40%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50% 이상 생산과 소비를 담당을 하고 있고 청소나 이제 서빙을 하는 가정용 로봇들도 이미 반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분야에서도 이제 중국이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지금 수출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중국 내수 시장 판매만으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산업용 로봇 생산량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전년보다 55%나 늘어난 59만 5천 대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전체 생산량을 올해 3분기에 이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중국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달성이 된 건데요. 이렇게 중국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제 규제 철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제조업 2025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었다고 해요. 네. 여기서 로봇 분야 지원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발전 기금만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중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중국의 이제 동남부 지역들인 장수성이나 저장성, 상하이와 선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제 로봇 공장들이 상당히 밀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모든 이제 로봇 관련 공급망 그리고 부품을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아, 완전히 그 클러스터를 다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급이 지금 안 되는 거는 이제 첨단 AI 반도체 부분인데 아마 거기까지 완성을 하면은 로봇 생산을 위한 공급망이 완전히 완성될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거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은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간 형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200만 원대 로봇도 나왔다고 합니다. 200만 원 로봇.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가 공급이 결국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무기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 전기차 시장처럼 이제 중국이 로봇 시장도 잠식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걸 실제로 활용했을 때에 그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이른바 실험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세계 1위의 로봇 시장으로 올라섰다라는 부분. 근데 어쨌든 중국 뭐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런 나라에서 로봇 같은 것이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자리가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체제 위협 느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나요? 네, 중국 정부도 사실 이러한 부작용을 그동안 상당히 우려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매년 대학 졸업생만 1,200만 명씩 1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00만 명 예, 대학 그렇습니다. 졸업자가 이거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만 해도 지금 뭐 거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네. 이렇게 로봇을 계속 찍어내면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제 각계의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중국 정부가 로봇 산업의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음흠.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뭐 의류나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이미 거의 다 일자리를 장악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로봇 산업은 붐이 일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아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산업 현장에 바로 로봇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미 생산 매뉴얼도 잘 갖춰져 있고 분업화도 많이 진행이 된 전통 제조업에서는 로봇 대체가 바로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이제 로봇 공장들은 아하. 예,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당장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첨단 제조 분야에 중국 정부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나 중국 학계에서 우려를 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당장은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게 오히려 청년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긴 훗날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본다면 로봇 산업을 진흥하는 게 오히려 실업률을 낮추는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로봇 육성 뭐 이런 것도 주목이 되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그 대만 상륙 훈련을 하는데 로봇을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결국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로봇을 중국이 군사적으로 좀 육성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만 이른바 뭐 침공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그걸 써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얘기해 주셨듯이 중국 육군에서 공개한 대만 상륙전 훈련에서 이제 로봇 강아지 형태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늑대 로봇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상륙전 훈련에 이제 직접 과시할 정도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수를 이미 생산한 게 아니냐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로봇은 중국 병기 장비그룹이라는 군수업체에서 개발을 했고요. 네. 무게는 한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 20kg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 임무는 적진으로 바로 돌진을 해서 자폭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폭. 그냥 네. 그 사족 로봇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강아지처럼 막 달려가서 그냥 거기서 폭발하는 그런 식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기는 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수십만 대를 동원을 해서 이제 적진으로 자폭을 시키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그 인해 전술을 로봇에 적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로봇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로봇 어쨌든 바다 전술을 쓸 때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떨어져도 물량 공세를 하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네. 특히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17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 아주 조밀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륙전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공격 측이 굉장히 많은 인력 손실이 발생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걸 감안을 해서 만약에 중국군이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자폭용 드론과 로봇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면은 방어선이 뚫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이 로봇들 외에 전투 차량들도 지금 무인 차량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계속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하면은 이 전투 로봇들이 상당히 개량이 되고 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로봇의 발달, 이것은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많지만 무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서 이렇게 로봇 산업이 잘 나간다, 세계 1위다 이러면은 바로 옆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도 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당장 할 만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그게 지금 일단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서빙용 로봇, 네.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청소용 로봇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제품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로봇 자체가 쓰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로봇이 제조업 노동력을 대체할 이제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형 로봇들이 보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상황까지 가면은 지금처럼 중국이 로봇 시장을 계속 잠식을 하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들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제조업에 쓰일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전투용 로봇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 전반에서도 이 중국산 로봇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이 로봇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AI 반도체의 수출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둘러싼 이제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큰 외교적 난제를 만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이제 로봇 공급망을 어떻게 우리도 대체를 할 것인가, 중국 공급망과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1위로 올라선 중국 로봇 산업의 이른바 명암,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